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권도용 사주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도용이란 일단은 너무 유명하니까 다들 알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나 코인, 사태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로 일단은 데려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왜냐하면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서로 우리나라로 데려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단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했냐면은 루나코인, 테라코인 만들었어요. 테라폼 랩스의 창시자이며 루나코인 개발자입니다. 하지만요, 이 루나코인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코인이 뭐 하는 걸까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코인은요, 원래 코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원래 코인의 의미도 물론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감시를 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유에서 긍정보다는 불법에 더 가깝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코인은 투자라고 볼 수 있죠. 주식 같은. 그랬는데 코인의 문제점은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돈을 벌 때는 많이 벌 수 있고요, 잃을 때는 많이 잃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도용이라는 사람이 루나 코인은 안전한 코인입니다, 1달러의 가치를 보장해 줍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루나 코인이 구매를 해서 나한테 맡기면은 20%의 이자를 지급해 드릴게요. 그러니 뭐 어찌됐든 20%가 보장이 되니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몰려들면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랬을 때 이 루나 코인이 8위까지 올랐어요. 이제 네임드 코인 됐어요. 그리고 최고가 14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요, 그 가치가 내려가 버렸어요. 물론 팔았기 때문에 내려갔던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급하게 팔다 보니 99.99%까지 하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손실을 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이제 이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코인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천재라거나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거나 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주장은 주장일 뿐이죠. 현실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관상과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생겼어요. 테라, 루나, 사태 창시자이죠. 그리고 테라폼 랩스의 CEO기도 하고요. 현재는 폰지 사기 의혹은 아니에요. 폰지 사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맞냐면은 그런 이유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폰지 사기다 이렇게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91년 9월 6일생이고요. 시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시를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관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마예요. 우리가 관상을 이야기할 때, 저가 관상을 이야기할 때 이마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요. 상중하로 3등분을 해서요, 이 맨 처음에 있는 상을 이마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을 보고요. 그 다음 하관을 봤는데 이 상을 초로 봅니다. 그리고 중을 말 그대로 중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관을 말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초년운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타고난 두뇌를 의미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에요, 이마가 상처가 없고요, 반듯해요. 예로부터 상처가 이마 눈 위에 있으면은 초년에
범죄나 문제를 일으키는 관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마는 상당히 깨끗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겠죠. 이렇게 깨끗한데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나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머리가 총명하다. 그리고 초년에 자기가 어느 정도 방해가 적었다. 그리고 타고난 두뇌가 총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눈과 눈썹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눈과 눈썹도 위쪽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근데 눈은 일단은 눈썹이 높아요. 눈에서 눈썹에 높다는 것은 눈과 눈썹, 이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높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즐겨요. 본인이 좋아합니다. 희망하고 선호해요. 조금은 관종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의 능력과 무관하게 본인이 조금은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한다, 이런 느낌으로 희망합니다. 그리고요, 눈썹의 모양을 볼게요. 눈썹이, 제가 이분 관상을 여러 면에서 봤는데 이 눈썹의 모양이 지저분해요. 웃을 표정도 있고 무표정도 있고 좀 다양한 표정이 있는데 이 사람 눈썹의 모양은 별로 긍정적이진 않더라고요. 모양이 지저분해요. 이 눈썹의 의미는 부모 형제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자식이랑 배우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도 사주에 드러납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별로 주변의 부모 형제한테 인정받을 가능성 낮다라고 봅니다. 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가요, 이 사진에는 안 드러나 있는데 살짝 휘어 있어요. 어느 쪽으로 휘어져 있냐면은 저희가 봤을 때 오른쪽으로 휘어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왼쪽으로 휘어 있다고 보겠죠. 이 오른쪽으로 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코랑 턱을 많이 깎죠. 코는요, 재물의 상징입니다. 턱은 말년이고요. 근데 이 코가 휘어져 있으니 재물과 인연이 없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재물이 인연이 없다는 것은 재물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재물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재물이 항상 불안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런 사람은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왜? 재물의 안정성이 불안전하고요. 직장 생활에서 남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보통 그렇게 안 가죠. 그렇게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불안정하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없다. 상급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것들이 코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 귀예요. 귀는 이 사진에선 한쪽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각도 사진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저 사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셔도 돼요. 귀의 모양이 뒤집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특히나 귀도 좀 작습니다. 얼굴에 비해서. 그런데 귀가 작고 모양이 뒤집어져 있다는 말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반대로 비꼬아서 들을 수도 있고요. 남이 무슨 말을 하면요, 곱게 듣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20%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할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네, 돈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다 그랬죠. 하지만요, 본인도 돈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왜냐면 눈앞에 이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했어요. 루나코인이 망했을 때 루나코인 두 번째를 내면서 인생은 길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이 길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생활이 어렵다. 이 사람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니 자기가 정말 뭔가 잘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다음은 입입니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어요. 이 사람이 무표정 지었을 때 입 모양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입꼬리가 내려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스마일 모양인데 이 사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코에 모였다가 입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입이 말년인데 입꼬리가
내려가 있으니 재물이 좌우로 흩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입은 말년이기도 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코에서 내려온 재물이 모이는 곳인데 이 사람 재물이 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가 일단은 이래요. 그리고 일주론으로 먼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묘 일주는요. 일단은 신약 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력 마이너스 2500. 그리고 기묘는 온화하지만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격렬한 형태가 된다. 이 격렬한 형태라는 건요. 결과적으로 내가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리한 부분은요. 종교적인 부분이나 신비 형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고 어울려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요. 남한테 베풀어야 되고요. 남을 도와주는 부분이 유리하다라는 부분인데 이 사람은 거꾸로 남의 심리를 악용하거나 남의 생각을 좀 더 속이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사고력이 민첩하고 영감도 좋다. 촉이 좋다. 두뇌가 똑똑하다라는 부분은 관상과 사주 둘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격국 보도록 할게요. 이 격은요. 상관격이에요. 상관격인데 상관격 자체도 신약 사주죠. 그리고 상관격은 수재로서 문장력이 비범하며 총명하지만 우월감이 강하고요. 타인을 멸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론 머스크와 동일한 상관격이죠. 그리고 상관격의 결점이 많아요. 상당히 많죠. 그래도 크게 성공하는 예가 많은 부분은요. 수재로서 총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요. 상관격도 5가지로 분류되고요. 진상관격, 가상관격으로 10가지로 분류가 되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토금 상관격의 진상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금 상관격은요. 영리하나 기고만장하여 타인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점은요. 이 결점을 극복하면은 본인이 대성을 할 거고요. 결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결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이용하고 본인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그리고 용신 보도록 할게요. 신약 일주에 신약 4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부론으로 본다면은 토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조후로 본다면요. 음기가 강하니 화기가 더욱 간절해지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격국조차 화를 필요로 하니 시간이 없더라도 화가 용신이 되는 사주입니다. 결론적으로 화가 간절한 사주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원국의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좋은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주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토 상관격이고요. 무재성이에요. 무재성. 결론적으로 재성이라는 게 남자한테 2가지 의미죠. 재물의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의 키워드가 있겠죠. 그렇지만 기토일간이 신혼에 출생하니 습한 논밭인데 가을에 차가운 기운이 오니 병화가 간절하며 없다면은 재물에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본인은 돈이 많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월주 볼까요? 병신이죠. 사주에 목과 금이 과다하니 재물과 인연이 없고 어려움이 따른다. 필요하다면은 친한 동료나 친구도 때에 따라서 배신을 하며 노력이 적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성격이 강하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과 인연도 약하고 덕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배우자라든지 자식 덕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자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트위터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즐기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행운에 대해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역시 타고난 성향이 어떻든 간에 운의 동량을 봐야 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물론 행운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볼게요. 왜냐면은 이 사람은 별로 그렇게 행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요, 초년, 중년 운이 그리 좋지는 않으며 40 전까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리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40 전까지는 방해를 많이 받아서 결론적으로 안 좋다고 봅니다. 운에 덕이 적어요. 그리고 50, 60 돼서 더 떨어지며 70이 넘어서 좋아지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요. 이 사주는 남한테 베풀어야 되고 재물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연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사주는 조금은 천재적이고 조금은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자기 주관이 강하며 재물과 인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의 동량에서도 재물과 인연이 없으며 사람 관계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주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운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이 이 사람한테 가혹하게 불리하게 작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권도용 사주와 관상에 대해서 해석해 드렸어요. 실제로는 장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장명은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주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